아름다움을 향한 변신은 무죄.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에서 쉽게 외모를 가꿀 수 있는 다양한 미용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예뻐 보이기 위해 사용한 미용 제품들. 하지만 잘못 사용했을 경우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데, 아이고 내 입술, 아이고 내 인중이 내렸네. 아이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미용 도구 사용 중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황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번 미스 안전진 정승자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미스 코리아를 꿈꾸고 계신다고요? 아름다운 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당당한 워킹과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런웨이를 누비는 패션 모델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선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안전을 희망합니다.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안전박사 박재성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만큼 옷이나 화장, 심지어 헤어스타일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죠. 네. 정승환 씨도 외모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연예인이 되고 난 다음에 참 잘생겨졌다 이런 왜 얘기 웃기지? 들어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아, 물론이고요. 예. 연예인이 되기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일치월장했다,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요.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무튼 뭐 요즘 네. 뭐 트렌드에 맞는 세련되고 편안한 외모, 바로 이 정승환의 외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정승환 씨. 네. 정승환 씨 외모가 네. 삼국시대부터 21세기까지 트렌드였던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삼국시대 살아보셨어요? 아니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트렌드가 아니에요. 삼국시대는 아니지만 선사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괜찮은 트렌드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외모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모에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꾸미는 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나 헤어 손질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다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조금 더 예뻐지고 싶고 조금 더 주목받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다 바람일 텐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미용과 관련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 중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사용법을 무시한 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영유아 등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안전 없이는 아름다움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이 가족은 안전은 물론이고 아름다움과도 담 쌓고 있는 그런 가족인데요. 오늘은 웬일인지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더 걱정이 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보시죠. 위험한 가족. 외모에 관심이 많은 모녀가 있다. 딸! 엄마 어때? 패션 테러리스트인 엄마 왕촌티 씨. 그 스카프 어디서 났어? 나도 할래. 엄마가 하는 건 다 따라하는 6살 나 공주야. 엄마 예쁘다. 나도 할래. 아이 안 돼, 이거 엄마가 엄청 아끼는 거야. 나도 할래. 정말 속상해. 알겠어, 그럼 이거 해. 나도 엄마랑 똑같지? 나도 예뻐? 아이 우리 딸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엄마 난 닮았네. 수치스러워. 나 공주 양의 유치원 가방을 발견한 엄마 왕촌티 씨. 아니 이게 뭐야? 가정통신문 있네. 내일 공개 수업 있는 날입니다. 많은 학부모 여러분들의 참석을 어머 딸, 내일 우리 유치원 가야 돼. 그럼 내일 엄마랑 유치원 같이 가는 거야? 우와! 뭘 입고 가지? 뭘 입고 가? 아이고 그런 걸 미리 서둘러 장롱을 열어서 입고 갈 의상을 골라보는데 뭐야 니나. 아이고 요거 괜찮겠네. 요거 괜찮겠네 요거. 엄마! 아, 나
나도 이거 입을래. 아, 얘가 왜 이래? 이거 어른 입는 거야. 아, 입을래. 정말 지긋지긋해. 아이, 그만해. 내 거야, 나 입을 거야. 아, 입어. 지금 나가서 입어. 아, 정말 다른 것도. 아. 잠시 후 자, 엄마 어때? 이쁘냐? 이쁘다기보단 개성 있어. 내일 주목받겠네. 뭐 본인만 만족하면 된 거 아니겠어요? 다음 날 늦잠을 자고만 위험한 가족. 아이고, 늦어서 큰일 났네. 아, 정말 하이 패션이라 그런지 옷 입는데도 한나절이야. 아이고, 빨리 아이라인부터. 아이고, 왜 이렇게 손이 떨려? 왜 이렇게 손이 떨려? 아이고, 진짜 오늘 왜 이래? 잠깐만. 아이고, 내가 오늘 손이 왜 이렇게 떨려?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내 입술. 아이고, 내 인중에다 그랬네. 아이고. 엄마가 화장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나공주양. 아이고, 드라이. 아이고, 또 빗을 화장실에 두고 왔네. 아이고, 급해 죽겠네. 이거 빗을 내가 저기 화장실에 갖다 놨네.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엄마 몰래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화장대 앞에 앉은 나공주양. 엄마가 오는지 눈치를 살핀 후 엄마처럼 립스틱도 바르고 볼터치에 마스카라까지 풀 메이크업 완료. 빗이 여기 있었네. 아이, 무슨 일이야? 그런데 쓰러져서 울고 있는 딸을 발견한 엄마. 어쩐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울지 말고 대답을 해봐. 어디가 아픈 거야? 딸 왜 그래? 왜 그런지 얘기를 해봐. 정말 속상해 죽겠네. 뭘 만진 거야? 나공주양이 쓰러져서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아이가 갑자기 쓰러진 걸까요? 그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하기 마련이죠. 네. 그 엄마가 마스카라를 이렇게 바르는 거를 네. 보고서 아이가 마스카라를 이렇게 따라 바르다가 네. 그 내용물이 눈 안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네. 여성분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화장대에 네. 이것저것 되게 많이 뭐가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 화장품 가게에서 받아온 샘플부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화장품들까지 너무 오래된 화장품을 어린 아이가 쓰다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머리나 헤어 손질 등을 위해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름다움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위험한 가족. 화장하고 머리하는 엄마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나공주양.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장대에 앉아서 엄마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립스틱도 바르고 볼터치까지 곧잘 따라했다. 머리도 엄마처럼 해보려고 헤어드라이어를 집어든 나공주양. 그 순간 뜨거운 헤어드라이어를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한 부분에 대고 있었던 것. 결국 나공주양은 머리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의 열풍,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머리카락을 말릴 때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 이 헤어드라이어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의 온도를 측정해 보았다. 끝없이 올라가는 온도계 91도까지 올라갔다. 이 정도 온도면 고기도 익힐 수 있을까? 생고기 가까이에 드라이어를 대고 작동시켰다. 빨간 생고기가 조금씩 익어가기 시작한다. 5분이 경과했다. 과연 생고기는 어떻게 됐을까? 드라이어에 바람이 닿은 부분은 완전히 익어버렸다. 그렇다면 드라이어로 인한 화상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드라이어는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중에는 가능하면 그 자기가 뜨겁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또 한 곳에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제품을 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고열을 내는 또 다른 미용 제품 전기 고데기. 우리나라 말로는 전기 머리 인두라 하는데 이것은 발열판이 달궈지면서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하지만 고열을 내는 만큼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고데기의 발열판이 얼마나 뜨거운지 직접 온도를 측정해봤다. 작동되고 있는 고데기 발열판 사이에 온도계를 끼웠다. 끼우자마자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온도계. 달궈진 전기 고데기 발열판의 온도는 무려 106도. 전기 고데기 화상 사고는 사용자뿐 아니라 영유아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전기 고데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보기로 했다. 발열판 사이에 생고기를 끼운 후 고데기를 작동시켰다. 생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20초 후 육즙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30초가 지났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발열판에 직접 닿은 고기 단면이 매우 잘 익었다. 실제 사람 피부였다면 크게 화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 고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데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그 스타일링을 하는 것인데요. 머리카락이 타지 않도록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음에 또 화상 부분에서는 그 눈이나 귀, 뭐 얼굴, 이런 목 등 이런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화상을 입을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열을 내는 제품뿐 아니라 날카로운 미용 도구들도 조심해야 한다. 눈썹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눈썹 칼. 남녀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미용 도구지만 날카로워서 주의가 필요하다. 눈썹 칼을 이용해 사과 껍질을 깎아보기로 했다. 사과가 잘 깎인다. 마치 다과용 칼로 깎은 것처럼 깨끗하게 깎였다. 더 세게 힘을 주자 껍질뿐 아니라 사과 살까지 파이고 말았다. 코털 깎기 역시 칼날이 들어가 있는 미용 제품이다. 평소 보호덮개가 씌워져 있어 안전하지만 간혹 보호덮개가 벗겨지거나 빠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호덮개가 벗겨진 코털 깎기에 칼날을 사과에 대자 껍질이 깎이기 시작했다. 크기는 작지만 날카로운 미용 제품들.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할까? 눈썹 칼이라든가 코털 깎기 같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데요. 보관할 때에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보호캡이 있는 제품들은 항상 보호캡을 씌우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고열을 내는 미용 제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사용한 미용 제품은 전원을 끈 후 코드를 뽑아 열을 식힌 후에 잘 정리해서 보관합니다. 아름다움은 안전이 선행돼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자. 자, 요즘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손질하시면은 연예인의 외모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머리 숱으로 따지면 정승환 씨가 미남이죠? 굉장히 미남이네요. 굉장히 네. 머리 순미남. 그러니까 아직 고데기를 사용하고 계신데 네네네. 이 사실 고데기나 헤어 드라이어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사실 방송하기 전에는 항상 네.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과학교육과 박사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드라이어나 고데기 네.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게
화상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시나 또 화상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접 피부랑 접촉하게 되다 보면 이제 화상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혹은 이제 왜 사용을 하다가 바닥에 그냥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발로 밟거나 또 뭐 엉덩이로 깔고 앉거나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부위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더구나 또 이 가열된 고데기를 아무데나 그냥 뒀다가 또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헤어 드라이어의 바람이라든지 고데기의 발열판으로 인해서 고기가 구워질 정도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대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 약 한 120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그래도 이건 뜨거운 공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끓는 물, 100도씨 물에다 손을 넣었다 네. 그러면 바로 화상을 입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뜨거운 사우나 공기 같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화상을 입지 않는 이유는 공기는 이제 기체이면서 워낙에 질량이 작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열량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을 입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 뜨거운 120도 이상의 바람을 계속 이제 같은 곳에 장시간 이제 이 노출시키게 되면은 네. 그때는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고요. 네. 이 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다림이 이제 대용이 될 만큼 한 220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직접 접촉하게 되면 당연히 이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 흡입구라든지 네, 바람이 네. 나가는 곳에 머리카락이 끼거나 먼지가 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위험하겠죠. 네, 우리나라 제품들이 요즘에 또 상당히 잘 나오다 보니까 예.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4년, 5년 이렇게 쓰다 보면은 흡입구가 먼지라든지 머리카락 꽉 막혀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드라이어가 계속 과열이 된 상태에서 속에 있는 모터라든지 혹은 전선 등에서 이게 이 역시나 이제 심한 경우에는 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화재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흡입구 주변에 먼지나 머리카락이 끼지 않았는지 보시고 제거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눈썹 정리용 칼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저도 네. 그렇고 여성분들은 꼭 한 번씩 이 눈썹 정리용 칼에 다친 경험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위험한 일이 많다고요? 네, 성인 여성의 경우에도 이게 칼을 잘못 놀리면 또 이렇게 네. 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이제 이 6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가장 상해 사고가 많이 이제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눈썹 정리용 칼이 뚜껑을 또 쉽게 열 수가 있고 쉽게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팔, 다리, 얼굴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이제 베이는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안전 장치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면 좋겠지만 네.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예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이라든지 서랍 속에 반드시 보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움과 안전 모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 미리미리 알아둬야 할 안전 상식 함께 확인하시죠. 위험한 순간 if. 혼자 염색을 하던 남자 꼼꼼히 구석구석 염색약을 발랐는데 2시간 후 화상을 입고 말았다.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위험한 순간 if. 거울을 보며 자신의 외모에 심취한 남자 모솔람 씨. 뭐가 문제인 건지 여자친구가 통 생기질 않는다. 이때 남자의 눈에 띈 세치. 이것 때문에 여태껏 여자친구가 없었던 거라 생각한 모솔람 씨는 세치를 감추기 위해 혼자 염색을 시작하는데 염색약을 잘 섞어준 후 세치가 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빗에 염색약을 발라 머리에 골고루 잘 발라주었다. 약이 묻지 않도록 머리에 비닐을 씌워 마무리한 모솔람 씨. 잘 됐는지 거울을 보며 확인하던 찰나 남자의 눈에 띈 눈썹도 변신. 머리색에 맞춰 눈썹 염색까지 하기로 하는데 머리에 바르고 남은 염색약을 눈썹에 조심조심 발라주었다. 흡족한 표정의 남자. 약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내기로 하는데 올해의 목표. 책을 펴자마자 잠에 빠져들었다. 2시간 뒤 코 고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깬 남자.
너무 오랫동안 잠을 잔 데 놀라 허겁지겁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아우 씨, 큰일 났다. 빨리 씻어야겠다. 아우 씨. 눈썹과 머리에 바른 염색약을 깨끗이 씻어내는 남자. 거울을 보곤 깜짝 놀라고 마는데 모솔람 씨 눈썹 주변의 피부가 빨갛게 일어나고 만 것.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염색약에 그 색을 내기 위한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굉장히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경우 눈꺼풀이나 얼굴이 전체가 심하게 부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암모니아나 아니면 다른 강한 산성 성분에 의해서 그 각막이나 눈꺼풀 주변이 피부가 약함으로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염색약에는 각종 화학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때문에 염색약이 내 피부에 맞는지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게 맞는 염색약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제품에 들어있는 설명서에 따라 소량의 염색약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혼합하여 준비한다. 잘 혼합된 염색약을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2-3cm의 동전 크기로 도포한 후 자연 건조시킨다. (24시간) 후 염색약을 닦아내고 도포 부위에 발진, 가려움 등 피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없을 경우 염색한다. 위험한 순간 이후 만일 남자가 염색약이 자신의 피부와 맞는지 확인했더라면 무사히 염색을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염색약 사용으로 알러지, 화상 등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염색약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때문이죠? 네, 이 염색이란 과정이 일단은 이 머리카락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 단백질을 네. 염기성인 암모니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일단 들뜨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과산화수 같은 또 약품을 이용해서 탈색을 시키고요. 네. 그 이후에 염료 입자가 스며들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화학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검은색을 나타내고 또 이제 거의 100년간 연모제로서 사용이 된 것이 PPD, 페닐렌 디아민이라는 그런 이제 화학 물질인데요. 이게 워낙에 이제 염색을 오래 가게 하고 또 빨리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기능이 좋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능이 좋은 만큼 또 이제 이 독성도 강해서 산화력이 또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접촉성 알러지라든지 피부 발진이라든지 또 이제 눈에 들어갔을 때는 뭐 시력을 또 저하시킨다든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탈모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약품입니다. 염색약 사용 전 해야 하는 피부 테스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염색약을 사면 사용 설명서에 다 잘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일단 버리고 그다음에 그냥 바로 네, 염색을 맞아요. 하니까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염색약을 소량을 팔 안쪽이라든지 귀 뒤쪽처럼 이제 좀 민감한 부분에다가 네. 발라주시고 한 48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틀 이틀? 정도, 예, 그래도 이제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그 동안에 만약에 빨갛게 부풀어 오르거나 막 네. 가렵거나 이제 혹은 이제 심한 경우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염색약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치가 막 돋기 때문에 염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염색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꼭 해야 된다면 이제 천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이제 또 광고하는 좀 순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더라도 만약 두피에 이제 이게 피부 질환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또 특히 이제 임신을 하셨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하는 기간 동안은 되도록이면 염색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야, 염색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것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라든지 또는 네. 조심성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죠? 예. 자, 마지막으로 안전대원 여러분. 네, 헤어드라이어나 고데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화상에 주의하시고요. 다 쓰시고 난 뒤에는 스위치를 끄고 열을 식힌 뒤에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카락 색깔을 총천연색으로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염색을 하려면 염색약 사용 전 팔 안쪽이나 귀 뒤에 피부 테스트부터 먼저 하고 염색하세요. 박 박사님, 안전명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의 변신은 무죄, 안전을 해친다면 유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 없는 아름다움은 소용없습니다.
건강한 아름다움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안전이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행복한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안전을 약속해! 아, 이거 이쁘다. 부러졌어. 딸, 엄마 이쁘니?